젊은 패기와 감성 그리고 아이디어로 무장한 지역의 빵집들을 소개합니다. 감성 가득한 디저트 메뉴들로 인기를 얻고 있는 김다나, 김야나 씨 자매와 화학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고 지역의 농산물로 건강한 빵을 만들고 있는 신지원 씨. 그녀들의 고소하고 향긋한 빵 이야기를 담아봅니다. 철원의 향토사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철원 역사문화연구소의 김영규 소장과 함께 지금은 철원군으로 편입된 옛 김화군으로 역사 여행을 떠나봅니다. 한국전쟁이 터지며 남북이 갈라지는 아픔을 겪은 곳 김화군. 그 잃어버린 역사를 찾아 나서봅니다. 지난해 10월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었던 삼척시, 집중호우로 산사태와 수해가 발생해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됐었는데요. 과연 그 후 피해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는지 피해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봅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6월 8일 월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영수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명수입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이 비대면 소비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즘 서점가에서는요, 언택트의 위력이 증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올해 상반기 기준, 지금까지 기준으로 온라인 도서 관련 매출이 오프라인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예년보다 집에 머물게 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이렇게 독서를 즐기는 분도 많아지고 있는 건데요. 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이 많고 힘들고 답답함이 지속되고 있지만요.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많은 분들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용석 씨께서 말씀해주신 독서 외에도요, 외국어와 재테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식의 집에만 있기 조금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래도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또 지혜롭게 쓰실지 고민해 보셔서 여러분들만의 행복한 시간 즐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이지은 리포터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은입니다. 아니, 여름의 시작과 함께 어마어마한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그러게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무더위에 지친 마음, 또 코로나19로 답답해진 마음, 이 시간을 통해서 아주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소식 바로 시원하게 지은 씨가 전해주시죠. 네, 제가 기분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젊은 손맛과 또 정성으로 빚은 맛있는 빵들을 소개해드릴까 빵. 하는데요. 네. 빵, 듣기만 해도 좀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과연 이들에게 어떤 레시피가 또 어떤 이야기들이 숨겨져 있을지 지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발걸음이 왜 이렇게 가벼운 거예요, 지은 씨? 날아가겠어요. 네. 저 오늘 아주 시작 전부터 기분이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니, 제가 요거 좋아하는 거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딱 준비를 하셨대요. 제가 오늘은요, 젊은 패기와 감성 또 아이디어로 똘똘 뭉친 청년 빵집을 만나러 갑니다. 빵집. 저 빵순이거든요. 빵 다들 좋아하시죠? 감독님 좋아하시죠? 피디님 좋아하시죠? 저 완전 좋아하거든요. 우리 젊은 사장님들의 이 달달한 빵 이야기 들으러 함께 가보시죠. 빵빵! 달콤한 맛은 물론 감성 달래고 마음까지 설레게 한다는 원주의 한 디저트 카페를 찾았는데요. 가정집 같은데요. 바로 이거죠. 이 달달한 빵 냄새 맡기만 해도 냄새, 행복해요. 냄새. 좋아요. 사장님 솜씨인 거죠? 그렇죠. 이 톡톡 튀는 디자인들의 디저트들이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더 예쁘고 더 맛있는 빵과 디저트를 만들기 위한 젊은 주인장들의 달콤한 이야기 함께 만나보시죠. 하나하나 정말 다 예쁜데요. 제가 들어오는 입구부터 이 달콤한 향이 취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디저트 카페입니다. 근데 이 카페는요, 분위기가 제 스타일이에요. 차분하면서도 빈티지적인 편안한 감성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저의 취향도 저격했습니다. 다양한 컨셉으로 카페 공간을 세심하게 꾸몄는데요. 여기가 할아버지께서 지어주신 집이에요. 함께 살던 집을 이곳 카페 주인장인 김다나, 김야나 씨 자매가 개조해서 빵도 빵이지만 저는 사실 이 자매 사장님들의 이야기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아까 제가 살짝 들었는데 처음 시작을 동생분은 언니의 추천으로 권유로 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도대체 시작은 어떻게 하게 되신 건가요? 네, 원래는 제가 너무 자신이 없어서 바로 창업을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버지 권유가 워낙 이렇게 있으셔가지고 도전을 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듣기로는 서울에서 맛집 에디터를 했다고 들었는데 그것도 영향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때 에디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맛있는 데를 많이 돌아다니니까 그때 이제 제가 뭘 좋아하는지 또 어떤 메뉴를 좋아하는지 그때 취향을 확고하게 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네. 대학 시절 2,000여 개의 서울의 맛집들을 찾아다니며 에디터로 활동한 언니 김다나 씨. 다양한 맛들을 즐기며 함께 공유하는 일이 그저 즐겁고 만족스러웠다고 하는데요. 빵에 대한 애정이 에디터 느껴지네요. 하게 그렇죠? 되면서 이제 먹는 거에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가장 많이 쓴 리뷰 이렇게 보이는데 그게 이제 거의 다 카페였어요. 카페 리뷰가 가장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취향을 많이 알게 됐고 원래 요리하는 거는 제가 좋아하긴 했어요. 그래서 자취할 때 김치도 제가 직접 담궈 먹을 정도로 좋아했는데 특히나 이제 빵 같은 걸 좋아하다 보니까 중고 오븐에 제가 원룸에 둘 데가 없지만 바닥에다가 이제 사서 놓고서는 쓸 정도로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완벽하고 화려하진 않지만 자매만의 아이템과 감각을 살려 음식을 만들고 손님들에게 정성스럽게 대접하고 싶은 마음인데요. 자신들이 좋아하는 맛으로 메뉴를 정하고 자신만의 레시피로 마음에 들 때까지 메뉴를 개발하다 보니 다른 곳에선 맛볼 수 없는 자매만의 디저트와 음료를 찾는 손님들이 많다고 해요. 자매로서 또 젊은 사장님으로서 이렇게 함께 한다는 게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앞으로의 바람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좀 젊은 사람들이 즐길 거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좀 저희가 좀 더 젊을 때 저희 이제 젊은 사람 취향을 좀 파악하기 쉬운 나이일 때 빨리 만들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같이 즐길 수 있는 무언가를. 앞으로는 이제 클래스 같은 것도 좀 하고 싶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배우지 않고 요거를 운영하다 보니까 가지고 있는 책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아마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어디에 다녀도 저만큼 베이킹 서적을 가지고 있는 곳이 없을 텐데 대단한데. 그것들을 네. 이제 또 다른 자부심도 손님들이랑 있어요. 나누고 싶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으로 좋은 그런 것들을 좀 만들고 싶습니다. 네. 확고한 신념과 목표로 건강하고 기분 좋은 빵을 만들고 있다는 두 번째 주인공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저기 재료들이 보니까 뭐 쌀도 있고 해서 뭔가 좀 친근함이 느껴지는 곳 같아요. 네, 이곳은 지역의 농산물들을 주 원료로 건강한 빵을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재료들이 밥이랑 좀 더 어울리게 그러네요. 느껴져요. 그렇죠. 잠시만요. 지금 한참 작업하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아니 여기 빵집 맞죠? 네. 빵집에서 좀 생소하다 싶게 느껴지는 그런 재료를 이용하고 계세요. 이게 더덕 아닌가요? 네, 맞아요. 더덕이에요. 이걸로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네, 빵보다는 저는 이제 쿠키를 만들 예정이에요. 네. 뭔가 재료가 심상치가 않고 네 일반적이지가 않아요. 네, 맞아요. 사실 처음에 더덕으로 빵을 만들었었는데요. 아무래도 더덕 자체가 사실 베이커리 제품에 굉장히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사실 좀 호불호도 좀 많이 갈리는 식제품이고 해서 차라리 그러면 좀 호불호가 좀 적게 좀 누구나 좋아할 수 있게 쿠키를 만들어 볼까 싶어서 지금 더덕 청을 담그는 중이에요. 뭔가 더덕하고 쿠키하고 잘 안 어울릴 것 같은데 만났습니다. 되게 신선하지 않습니까? 네. 예. 네, 그 외에도 마늘, 양파, 쌀, 밤 등 신토부리 우리 농산물들을 위주로 메뉴를 연구하고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사실 그녀는 프랑스 유학파 출신인 전문 파티시입니다. 네, 프랑스에서 배운 기술과 한국의 재료들을 접목해서 그녀만의 메뉴를 탄생시키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5, 6년 동안 프랑스에서 공부하며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또 제빵 일을 하면서 전문 기술과 솜씨를 익혔는데요. 게다가 프랑스에서 경제 경영학까지 공부를 하면서 식품 개발에 대한 열정을 끊임없이 키워냈다고 해요. 누구랑 함께 뭘 만들고 계시는데요? 네, 또다시 열중하고 계시죠? 잠시만요. 네네. 아니
대표님 누구시길래 옆에서 막 이걸 막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알려주시고 선생님이세요? 누구세요 이분은? 저희 어머님이세요. 어머님이세요? 아, 네네. 아니 안녕하세요. 어머니도 그럼 이렇게 같이 빵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 저는 빵을 만들지는 않고 네. 이제 우리 딸이 네. 그 프랑스에서 배워온 그 빵 기술도 있지만 네. 웬만하면 이렇게 여기 지역 농산물을 이용하고 싶어 하기도 해요. 그래서 고민하다 보니까 행성 더덕이 얘가 참 면역을 많이 길러주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 택해서 하게 됐는데 아직은 살림을 안 해서 이런 청당 그는 법을 몰라요. 그래서 그런 거를 제가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권유로 한국에 들어와 현재 자신의 이름을 건 매장에서 빵에 대한 또 다른 깊이 있는 고민을 하며 그녀만의 레시피를 끊임없이 만들어가는 중인데요. 자신이 배운 기술로 지역의 대표 음식을 탄생시키고 한국스러운 맛을 알리고 싶다는 신지원 씨. 빵 정말 좋아하거든요. 우리 대표님이 생각하는 빵의 매력 뭘까요? 근데 빵의 굉장한 매력은 되게 마음의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망실망실하게 반죽을 이렇게 만지고 있으면 왜 저 옛날에 슬라임 인기 많았을 때 그게 힐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막 빵을 만들다 보면 약간 잡생각 같은 것도 사라지고 이게 사실 조금만 수가 틀어져도 제품이 확확 달라지게 나와요.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만 이제 집중해서 만들지 않으면 나중에 결국에 원하는 결과물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잡생각 같은 것도 사라지고 막 스트레스 받는 것도 해소가 되고 네 그리고 저 옛날 빵을 배울 때 사수님께서 늘 빵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 좋은 재료를 넣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결국에 결과물이 다 티가 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이렇게 오롯이 그냥 정직하게 빵을 만들면 그만큼 결과가 보답을 해주니까 약간 그런 게 빵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아요. 말씀은 좀 빠르신데 열정이 여러분, 엄청나시죠? 네, 느껴지죠? 예, 예, 예. 아니 빵의 매력이 이런 겁니다. 오늘 빵순이 감동받았잖아요. 진짜 여러분 빵의 매력으로 빠져보세요. 젊음과 열정의 레시피로 손님들에게 맛있는 행복을 선물하는 빵집 사장님들. 오늘도 신선한 원칙과 무한한 아이디어와 노하우들로 빚은 빵을 손수 구우며 손님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고 있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김다나, 김야나 씨 자매와 신지원 씨 그리고 빵순이 우리 지은 씨까지 빵을 정말 사랑하는 분들 만나봤습니다. 아무래도 메뉴 개발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두 곳의 사장님들 모두 이 메뉴 개발에 힘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빵에 대한 애정이 정말 남다르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그 자매 같은 경우에는요. 네.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걸 이용해서 뭐 메뉴를 만들고 이렇게 커피를 내리고 그랬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두 번째 주인공 신지원 씨 같은 경우에는 지역의 특산물, 농수산물들을 이용해서 건강한 빵과 쿠키를 만들고 있었는데 무엇보다도 이 두 주인공 모두가 확고한 신념을 잘 엿볼 수가 있어서 아주 저에게 귀감이 됐습니다. 네. 아직 제가 먹어보지 않았는데요. 뭐 궁금하죠?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맛은 최고이지 않을까, 그러니까요. 행운이지 않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직접 드셔보셨잖아요. 맞습니다. 어땠습니까? 아니 저만 먹고 네. 와서 미안할 정도로 궁금해요. 맛이 정말 아시네요. 최고였고요. 뭐 보셨다시피 재료 선정에서부터 네. 모든 열정을 쏟기 때문에 맛은 제가 보장합니다. 꼭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이 자매의 경우는 20여 가지가 넘는 디저트들을 매일매일 새롭게 선보이고 있고요. 또 신지원 씨는 우리 농산물을 이용해서 빵과 쿠키, 케이크를 다양하게 내놓고 있는데요. 이 화학적 첨가제를 일절 넣지 않는 누구나 속 편하고 또 건강하고 맛있게 즐길 수 있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다들 인터뷰 보시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 빵에 대한 진정성과 사랑과 애정이 얼마나 보였어요, 큰지. 보였어요. 네. 저도 그 부분에 감동을 받았고요. 이 두 곳의 사장님들 모두 지금처럼 변함없이 맛있고 건강한 빵과 디저트 앞으로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일단 단골 예약했고요. 네, 네. 계속해서 응원하고 맛보러 가겠습니다. 아하. 네, 저희도 함께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식 만나볼게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6월만이라도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억하면 참 좋을 텐데요. 네, 사실 일제강점기나 6.25 전쟁이요 그렇게 오래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마치 이 역사 책 속에만 있는 일인 줄 알지만 주변에서 보면 그 시대를 겪은 분들이 또 꽤 있잖아요. 좋은 말씀입니다. 네. 거기 더해서 아직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입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서 잊혀졌던 그 마을을 찾기 위해서 그 마을의 흔적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분들이 있거든요. 지금 화면에서 어떤 분들인지 같이 확인하시겠습니다.
눈부시게 푸르른 6월. 북녘 하늘을 바라보며 꽃피는 아침마다 달때는 저녁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망향탑을 찾아 그리운 마음을 달래보는데요. 미스복 기마 군민들이 모여서 해마다 북한에 있는 고향을 그리면서 제를 지내는 장소입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츰차츰 잊히는 과거. 점점 잃어가는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옛 김학은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6.25 전쟁 전은 하나의 김학원이었지만 전쟁을 인해 가지고 이제 김학원이 남부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고향에 못 가시는 분들의 그 어떠한 그런 고향 그리움을 저희가 이제 그 기록으로 남기고 또 향후에 통일이 된다면 이렇게 갈라져 있던 기마 군민들이 이러한 노력을 했구나라는 그러한 흔적과 기록을 남기는 작업이 바로 이 옛 기마군 향토지 그 편찬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철원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하는 곳. 실내에는 역사와 관련된 책들이 빼곡하게 꽂혀 있습니다. 한쪽에는 대형 사진이 눈에 띄는데요. 철원군의 역사와 생태, 그리고 통일의 보장으로 옛 위상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분이 계십니다. 철원군은 1945년도에 해방되고 난 다음에 공산치하 5년이었었잖아요. 그다음에 6.25 전쟁 3년 겪었고 또 미군정 1년 해가지고 나름 돌아다니면서 이런 어떤 향토사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도시 없어졌죠. 그다음에 사람들 완전히 다 북으로 한 집까지 사라졌죠. 철원에서 나고 자란 김영규 소장. 대부분의 철원 사람들이 그렇듯이 어려서부터 실향민의 아픔을 보며 자랐고 대학에서 역사를 공부하며 철원군의 역사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철원군이 간직한 역사문화 자원을 발굴해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 가치를 알리기 위해 애쓰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옛 김학군 역사 찾기에 나섰습니다. 전쟁 와중에 있었던 문헌 자료나 기록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찌됐든 거의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별도의 연구기관이나 인력이 없어요. 저 나홀로 연구소를 지금 15년째 홀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뭐 어떤 자료의 부족, 인력의 부족, 그다음에 뭐 그에 따르는 어떤 지원의 부족, 그걸 뭐 혼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옛 김학원 역사를 복원하는 작업이 본격화되면서 바쁜 6월을 보내고 있는 김영규 소장. 초록빛 싱그러운 들녘이 펼쳐져 있지만 풍경을 즐길 여유 없이 달려갑니다. 옛 김학원의 역사, 자료를 모으기 위해 집집마다 다니고 있는데요. 아이고 춘집 씨 안녕하세요. 아이고 바쁘시네. 바쁘게 될 거였어요. 네, 글쎄. 아니 요즘 그 옛 김학원 향토지 그 편찬을 위해 가지고 이제 자료 조사를 좀 하러 다녀요. 근데 제가 듣자니까 아버지가 어디 저쪽 실향민이시라고요? 어디 출신이시죠? 금북면이요. 어머니하고 다. 그래요? 그럼 뭐 옛날에 그 많이 그 고향 얘기를 많이 들으신 게 있겠어요? 예, 그죠? 저는 군대 외에는 다 지역에서 살아 있어가지고요.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기 때문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많이 뭐 북한 쪽에 있는 그런 얘기 많이 좀 들었습니다. 뭐 특별히 뭐 이렇게 아버님 고향에 가서 들으신 얘기 기억나는 거 좀 있어요? 뭐 그때는 뭐 아버님이 이제 방공 프로로 끌려가셔가지고 프로 생활을 하시고 어머니는 이제 저희 형님들 누나들 나가지고 일로 오시고 해가지고 뭐 많이 헤어졌다가 이제 6.25년 끝나고 다시 만나서 다시 이제 여기로 장곡리 도덕동으로 처음에 자리 잡고 그 다음에 현재 사곡일리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세요. 아버님은 예,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아버님이 옛날에 남기셨던 사진이나 갖고 나오신 이런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6.25 때 피난을 나오시는 바람에 거기서 다 집은 뭐 소실되고 뭐 헤어진 다음에 억지로 만난 상태라 그쪽 북한에 있는 자료는 하나도 없고 그러니까 이미 다 가족들이 헤어졌다가 나중에 또 다시 재회한 이런 거다 이거죠. 그렇죠. 그렇군요. 전쟁 후의 자료를 만나기란 역시나 쉽지 않은데요. 그래도 단 하나의 새로운 기억을 만나기 위해 포기하지 않습니다.
주변에 또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예.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을 할 거예요. 이제 막 조직이 돼가지고 자, 한번 적극 좀 동참 좀 해주십시오. 적극 동참하겠습니다. 그래, 알겠습니다. 옛 김화군 향토지 편찬위원회가 열렸습니다. 1000쪽 이상, 많으면 한 1200, 300쪽까지 나올 수 있는 분량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가장 역점을 두고 할 것은 북한에 있는 김화군 자료까지 저희가 좀 수합을 해가지고 여기다 좀 수록할 수 있게끔 요로요로를 통해서 저희가 지금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읍면장님들 뵈면서 이제 제가 진짜 좀 성공적인 옛 김화군 향토지 편찬을 위해선 각 읍면의 도움이 절실한데요. 관공서에 보관 중인 기록물과 사진자료, 그리고 그 시절을 기억하고 계신 어르신들을 만날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하는 자리입니다. 금화도 옛날엔 그러니까 향교서부터 뭐 거의 다 갖췄던 동네였는데 지금은 미수복 시부가 더 많아가지고 상당히 그 애로점이 많은 거예요. 지금 현재 편찬위원회 읍면장 또는 미수복 김화군민회를 통해서 홍보 내지는 지금 교류를 가지고 지금 자료 확보에 온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 확보가 많이 돼야 책도 좋은 책이 나오니까 지금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지금 이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기억들은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지만 전쟁의 흔적들은 선명하게 남아있는 철원. 이곳은 옛 김화군 청사가 있던 마을인데요. 지금은 사라진 마을, 김화이야기관만이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옛 김화군의 환경과 생활상이 전시돼 있어 그리운 고향의 모습을 조금이나마 만날 수 있습니다. 예전의 김화군은, 예전이라면 그 6.25 전쟁 전의 김화군은 거의 인구 10만에 이르는 거대군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제강점기에 인구 10만이면은 강원도에서는 한 두세 번째로 컸던 군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6.25 전쟁이 나면서 결국은 그 전체 김화군 영역의 한 3분의 2가 휴전선이 북으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남쪽에 남은 군은 4개 읍면만 남게 됐어요. 지금 현재는 북쪽에는 7개 읍면이 남아 있어서 아무튼 그렇게 번성했던 김화군이 아무튼 남북이 분단되면서 이렇게 한 4개 읍면만 남게 됐고 현재는 전쟁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수복지구 임시행정조치법에 의해 가지고 군의 명맥을 유지하지 못한 채 이제는 철원군에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예.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6.25 전쟁 이전에는 큰 도시로 번성했던 김화. 한국 최초 전기철도가 지나던 곳으로 김화역에서 전철을 타고 금강산으로 수학여행을 떠나던 시절도 있었는데요. 하지만 폭격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6.25 전쟁이 없었다면 김화군은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각종 그 산업이 발달했을 것이며 또한 금강산으로 가는 길목에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고 또한 사통팔달 그 도로가 뚫림으로 해서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큰 도시로서 자리매김했을 것이고 그러고 볼 때는 6.25의 비극이 김화군 사람으로서는 상당히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고향이 그리워질 때면 찾는 곳이 있습니다. 아담한 동산인 모기 동산.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고향의 그리움이 한으로 맺혀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고향의 하늘을 바라보는데요. 지금 저희가 여기 서 있는 곳이 바로 남쪽 기마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저 멀리 보이는 오성산 그 지역이 전부 다 북쪽 기마가 됩니다. 이렇게 먼 곳에서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는 옛 고향 땅. 금방이라도 손에 닿을 듯하지만 갈 수 없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논들이 얕게 빤빤해. 이야. 그런데 논 가운데 드문드문 하나씩 섰는 나무가 뭐냐면 오리나무야. 오리나무가 이만큼 굵은 게 서 있더라고. 그게 씨가 떨어져가 다른 거는
버드나무는 씨가 떨어져도 거기서 못 나오는데 오리나무 씨는 거기서 나와서 자라는. 세월이 흘러도 여전히 기억하는 고향의 모습. 하지만 이제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데요. 그런 작은 기억 하나하나까지도 김화군의 역사가 됩니다. 저희 지역의 예전에 저희 아버님 세대의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는데 아무튼 제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이걸 기록으로 남기고 있고, 향후에 우리 다음 세대들이 통일되었을 때 분단된 철원군이나 김화군의 상황이 이러이러했구나 해가지고 다시는 이 땅에 이런 분단과 같은 전쟁과 같은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하나라도 더 기록을 해서 아무튼 후세에 남기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6월의 푸른 하늘엔 분단의 아픔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 세월의 기억이 아닌 바로 지금의 현실인데요. 통일을 꿈꾸는 땅, 강원도 철원. 잊혀지는 과거 속에서 잃어가는 역사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옛 김화군의 향토지를 통해 번성했던 옛 김화군의 명성과 고향의 기억들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길 기원합니다. 네, 먼 곳도 아니고요. 바라보면 바로 보이는 곳, 하지만 갈 수 없는 고향입니다. 이곳보다 먼 곳이 있을까요? 사실 요즘 거리가 아무리 멀어도 못 가는 곳은 없거든요. 그런데 빤히 보이는 곳도 갈 수가 없다라는 이 현실이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네, 맞습니다. 저도 강원 365 리포터를 쭉 하면서 강원도 네네. 곳곳에 있는 다양한 소식들을 전해드렸는데 이 옛 김화군에 관한 얘기는 사실 저도 많이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그냥 철원군에 속해 있는 김화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그렇게 번성했던 곳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억 속에서 사라지고 점점 잊혀져 간다는 것이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라도 이 김화군에 대한 역사적인 자료들을 콕콕 잘 수집을 해서요. 오래도록 기억하고 후대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시작된 사업이 바로 옛 김화군 향토지 사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전쟁 후의 기억, 70년 가까이 된 기억이다 보니까 많이 왜곡되고 잊혀지고 또 그 당시를 생생히 기억하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조차 이제 쉽게 들을 수 없는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요. 옛 김화군의 향토지를 통해서 김화군을 더 추억하고 그때 명성을 활활 되살릴 기회가 됐으면 진심으로 좋겠습니다. 생방송 강원 365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이 7시가 막 지났습니다. 전국은 지금 오늘은 경상북도 상주로 떠나볼까 합니다. 네, 오늘은 이 상주에서 가심비 좋은 여행을 소개시켜드릴까 하는데요. 가심비요? 네. 단돈 1,000원이에요. 단돈 1,000원으로 문화생활과 레저 스포츠를 즐길 수가 있는데 이 단돈 1,000원으로 즐기는 이 여행이 만족 도는 어느 정도가 될지 궁금하시죠? 화면으로 함께 확인해 보시죠. 이렇게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이맘때 여행하기가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없고 심지어 돈도 없는데요. 이럴 때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이때 나영 리포터가 발견한 그곳의 정체는? 상주? 바야흐로 여행하기 딱 좋은 이맘때 따뜻한 햇살처럼 관광객들의 마음 녹여주는 가성비 아니 가심비 여행지가 떴다.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주는 곳 1,000원 한 장으로 떠나는 상주 나들이. 가뿐한 발걸음으로 도착한 경북 상주시. 이렇게 언제나 와도 기분 좋은 경북 상주시입니다. 오늘은 뭐 특별한 거 필요 없고요. 여유로운 마음과 그리고 튼튼한 체력만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1,000원만 있으면 되는데요. 이 1,000원 한 장으로 상주시를 만끽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1,000원 한 장으로 즐길 수 있는 상주 여행, 일명 상주 나들이. 1,000원 행복이 오늘의 주인공. 지친 몸과 마음을 힐링해주는 각종 여행지를 놀라지 마시라. 단돈 1,000원에 즐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상주에 왔으면은 상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잖아요. 바로 여기가 바로 상주 박물관입니다. 그런데 제가 1,000원밖에 없거든요. 네. 1,000원 가지고 박물관 구경할 수 있을까요? 여기가 상주 박물관이 맞고요. 네. 이제 1,000원의 행복으로 한 네. 1,000원 가지고 입장이 가능하십니다. 함께 가능해요? 가실까요? 함께 가보실까요?
천원의 행복 첫 출발은 상주 박물관입니다. 제가 박물관에 딱 들어왔는데 로비부터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여기 박물관 어떤 것들이 또 전시가 되어 있을까요? 네. 저희 상주 박물관에는 상주의 역사 문화를 이제 다룬 박물관이고요. 상주에는 영남 지역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구석기 시대 유적이 나온 만큼 상주의 근대부터 근현대의 사람들의 삶의 문화를 담고 있는 공간입니다. 선사시대부터 근현대까지 뿌리 깊은 상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곳. 각종 유물부터 전시, 체험 등 상주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상주 박물관에서 상주를 만끽해보세요. 낙동강 물길 1300리, 그중에서도 700리의 시작을 알리는 곳 상주. 유유히 흐르는 물속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네, 여기는 바로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입니다. 여기도 바로 이 천원으로 구경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실까요? 낙동강을 넘어 세계 곳곳의 다양한 희귀 생물을 관람할 수 있는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 제가 살짝 둘러보니까 여기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전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저희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은 담수 생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조사 발굴을 통해 가지고 생물 자원들을 확보를 해 가지고 이들을 통해서 저희가 활용 연구도 실시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시 관람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기관입니다. 전시실은 물론 각종 교육 프로그램까지 호기심 많은 우리 아이들에게 딱 안성맞춤이고요. 지루한 박물관은 가라. 물속, 숲속, 자연 속 다양한 생물들을 직접 눈으로 보며 관찰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살아있는 박물관 나들이 국립낙동강 생물자원관에서 즐길 수 있습니다. 자전거 도시 상주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아직까지 상주의 천원의 행복은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이 천원이면은 상주를 아주 마음껏 둘러볼 수가 있는데요. 그 상주 하면 자전거, 자전거 하면 또 상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전거 박물관에 왔습니다. 이곳이 어떤 곳인지 저와 함께 둘러봐 보실까요? 명실상부 자전거의 도시 상주시. 세계 최초의 자전거 트라이진에부터 눈길 사로잡는 특별한 자전거 가득한 국내 최초 자전거 박물관.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자전거가 진짜 많더라고요. 여기 상주 자전거 박물관 어떤 곳인가요? 네, 상주 자전거 박물관은 전국 최초의 자전거 박물관으로서 저탄소 녹색 성장과 관련하여 무공해 교통수단인 자전거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돕고자 생겨난 자전거 박물관입니다. 자전거 체험실, 도로 체험 자전거, 4D 영상관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전거 박물관. 게다가 보는 것에서 끝이 아니다. 직접 자전거를 빌려 타볼 수 있다고 하니 벌써 즐겁다 즐거워. 여기 오니까 진짜 다양한 종류의 자전거들이 많은데 이거 체험할 수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는 MTB 자전거, 어린이 자전거, 2인용 자전거, 등 미니벨로 자전거 등 다양한 자전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분들끼리 친지분들 같이 오셔서 관람을 하시고 체험을 하시면 됩니다. 자전거 알못들도 자전거 매니아들도 두 바퀴로 즐겨보는 상주 여행 자전거 박물관에서 달려보세요. 바쁘다 바빠. 천원 행복 다음 주인공 월드 클래스의 위엄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에 도착했습니다. 여기 오니까 진짜 멋진 말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여기가 어떤 곳인가요? 네, 여기는 상주 국제 승마장인데요. 국내 유일의 국제 승마장으로서 전국 단위 승마 대회가 70% 이상 유치되고 있고 이곳에 이제 일반인들도 오셔가지고 승마 체험이 가능한 곳입니다. 본격적인 승마 체험장 먹이주기 체험. 자, 이 녀석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자, 잠깐. 오늘 원래 이렇게 머리가 여기까지 나오나요? 예. 잠깐. 진짜 무서워요. 이거 너무 짧은데요? 긴 거 없나요? 긴 거 좀 바꿔주시겠어요? 될까요? 이렇게 하고. 자, 큐! 도와줘. 어머, 너 안 먹었구나. 콧바람 장난이 아니야. 콧바람이 장난이 아니야.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 화낼 것 같다. 말은 절대 물지 않습니다. 말은 물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먹이를 주는데, 너무 잘 나영희 씨 고생했단 말이야. 험난했던 먹이주기 체험이 끝나고 이번에는 승마 체험. 전문가들이 함께하기 때문에 초보자들에게도 어렵지 않아요. 승마는 그 딱이라고요? 한 번 맡아보시면 매력 속에 따그닥 빠져듭니다. 아니 제가 여기서 알기로는 선수들이 직접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이라고 하는데 네. 여기 이렇게 시합을 하는 곳도 또 제가 또 이렇게 승마 체험을 해보니까 굉장히 이색적인 것 같아요. 근데 더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굉장히 잘하시고 계신데요. 네. 편안하게 잘하고 계신데 네. 말을 타시다가 네. 손잡이를 이렇게 놓거나 하는 행동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아 그래요? 제가 네. 또 욕심이 또 났는데 꼭 잡고 가면 되는 거죠? 네, 그렇게만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가보도록 할까요? 네, 출발하겠습니다. 네. 우아한 레포츠, 이제는 나도 즐길 수 있다. 상주에 오면 누구에게나 승마는 생활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놀러 오란 말이지. 관광과 레저의 도시 상주. 마지막 장소는 낙동강 위. 스트레스까지 한 번에 날려주는 짜릿한 액티비티 맛집. 상주하면 또 관광과 레저 도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 낙동강의 레포츠를 즐기기 위해서 제가 왔는데요. 그런데 제가 네. 1,000원밖에 없어요. 근데 이 1,000원 가지고 제가 탈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저희는 1,000원 가지고 탈 수 있는 장비가 지금 현재 2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옆쪽에 보이시는 카약이 있고요. 네. 그다음 바로 뒤편에 보이는 수상 자전거. 이 1,000원으로 여기에 있는 장비들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1,000원으로 탈 맞습니다. 수가 있다고요? 네. 낙동강을 가르는 짜릿함은 36개월 아이부터 65세 어른까지 남녀노소 모두의 취향 저격. 또 여름 되면은 또 수상 레포츠가 빠질 수가 없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기 오면 또 어떤 것들을 즐길 수 있을까요?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장비 외에도 저희 센터에서는 빠른 스피드를 동반한 모터보트, 그 다음에 아름다운 낙동강 절경을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면서 탈 수 있는 유람용 보트, 그리고 빠른 고마력으로 달리는 수상 오토바이에 바나나 보트라든가 밴드웨건을 같이 타고 시원하게 달릴 수가 있는 그런 장비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상주보에서부터 경천섬까지 상주의 풍경을 육지도 아닌 낙동강 물 위에서 유유히 즐길 수 있는 코스. 이렇게 낙동강 위에서 바라보는 상주의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또 물 위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다고 하니까 굉장히 색다른데요. 사실 뭐 다른 힐링이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유로운 마음만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유롭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또 다시 한번 가볼까요? 유람부터 액티비티까지 취향 따라 골라 타는 재미가 쏠쏠. 전국에서 이렇게 많은 종류의 수상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곳도 손에 꼽는데요. 그중에서도 낙동강의 절경을 안전하고 재밌게 느낄 수 있어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답니다. 상주 수상 레포츠 센터 이색 데이트 코스로드 딱이야. 사실 레포츠는 5월부터 10월까지 즐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맘때쯤에 즐기는 게 가장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얼른 와서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박물관부터 레저까지 무엇을 상상하든 상상 이상의 즐거움을 드립니다. 관광도시 상주를 만끽하는 방법 1,000원의 행복. 바야흐로 대상주 여행의 시대가 막을 올렸다. 볼거리, 알거리, 즐길거리, 세상 모든 즐거움을 상주에서 그것도 단돈 1,000원에? 춥지도 덥지도 않는 이맘때가 상주 여행하기 제일 좋은 때. 뭐 할지 고민 말고 어디 갈지 고민 말고 상상 이상의 즐거움 가득한 상주로 놀러오세요.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나요? 이 낙동강과 경천섬 일대로 쫙 펼쳐진 이 종합 관광 선물 세트를 선물 받은 그런 느낌을 저는 들었는데요. 저는 덕분에 정말 잘 놀다 갑니다. 사실 뭐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이 1,000원만 있으면 충분히 즐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상상만 하지 마시고 이번 주 주말에 이 1,000원을 가지고 상주로 놀러 와서 저처럼 즐겁게 즐겨보세요.
오늘 전국적으로 찜통더위가 찾아왔습니다. 원주, 춘천, 횡성 등의 이 강원도 지역에는요, 폭염특보까지 올해 첫 폭염특보가 내려졌는데 네. 정말 덥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네. 저는 진짜 덥더라고요. 그래서 낮 동안 막 집에 그냥 쓰러져 있다 왔는데 이렇게 여름이 되면요. 더위도 더위지만 저는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어떤 거죠? 곧 장마도 시작이 될 거고 또 태풍도 찾아올 거잖아요. 근데 우리 지역에는 매년 이 태풍 때문에 큰 피해를 계속해서 입는 지역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올해는 어떨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됩니다. 맞습니다. 지은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가올 장마철 또 태풍을 유난히 걱정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삼척 지역인데요. 지난해였죠. 우리 지역을 강타했던 태풍 미탁 기억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이 미탁으로 인해서 삼척 지역이 큰 수해를 입었고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았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본격적으로 장마철이 시작되기 전에 피해 복구는 과연 얼마나 됐는지, 또 피해가 복구되고 있지만 수해를 입었던 마을의 지금 모습은 어떤 상태인지 지금부터 삼척에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작년 10월 2일 기억나십니까? 태풍 미탁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우리 지역에 큰 피해를 입혔죠. 특히 삼척 해안가 마을의 피해가 극심했습니다. 8개월이 지난 지금 피해 복구는 얼마나 이루어졌을까요? 가보시죠. 지난해 가을 태풍 미탁이 몰고 온 비바람에 강원 영동 지역은 몸살을 앓았습니다. 특히 삼척엔 시간당 129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는데요. 한순간에 불어난 물로 도로가 유실되고 주택은 물에 잠겼습니다. 주민들은 두려움 속에 긴 밤을 보내야 했죠. 그로부터 1년 후 다시 찾은 삼척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가장 먼저 찾아온 곳은 삼척시청. 각종 재난사고의 예방과 피해 복구를 담당하는 재난안전과를 찾았습니다. 네, 삼척시청 재난안전과 과장님과 함께 그 태풍 미탁의 어떤 피해 상황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그 피해 복구 상황은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됐는지. 7월부터는 본격적인 우기로 접어들기 때문에 그 전에 그 재피해가 우려되는 그런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준공을 목표로 지금 그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우선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현재 임시주택에 거주하는 그 이재민들이 계십니다. 이분들은 빠른 시일 내에 주택 신축 등 복구가 완료돼서 입주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입주 전에 그 임시주택에서 그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그 생활 안정 대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척시 원더급 노경1리는 지난해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마을의 절반가량이 토사에 매몰됐던 곳입니다. 특히 산사태 피해가 컸는데요.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안녕하시냐는 질문도 좀 송구스러운데, 어떻게 요즘 그래도 잘 지내고 계시는 거죠? 예, 인제는 잘해가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도 그때 생각하면은 막 좀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기가 막히지. 죽다 살한 거로. 이따 뭐 저외 사림이가 전화를 하더라고. 집에 물이 지금 저게 터져서 물이 내려가 빨리 도망가라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웃지도 뭐 알고 일러가지고 기사부터 저리를 더 가는데 그래 그것도가 살아 있었지. 그런데 집이 이거 뭐 다 나가는 중인지 몰라서 다 나가고 사고치고 뭐고 다 나가고 없어요. 저 집도 다 쌌잖아요. 다뭐저다 쌌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는 지금 말씀 듣기 전까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진짜 이 외벽 자체가 굉장히 얼마 안 된 그 느낌이 확 나네요. 노경1리 마을은 절반 정도 피해 복구를 끝낸 상황. 요즘도 매일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뒤에 작업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확히 어떤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집 앞에 마당까지 이 하천에 넘어서 지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지금 벽면을 보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이렇게 작업 진행하시면서 좀 무슨 생각을 하셔요? 아무래도 저 이제 전문을 계속 뭐 하천 공사를 주로 하다 보니까 이제 할 때마다 이제 피해를 입으면 우리 어머니도 시골에 있다 보니까 그런 같은 부모 마음이 들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공사에 대해서 좀 신중히 좀 최선을 다해서 공사를 하려고 좀 그러고 있습니다. 이곳은 삼척시 원더급 신남마을. 푸른 숲과 항구가 어우러진 작은 어촌마을은 지난 태풍으로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빗물과 함께 토사가 쏟아져 한순간에 쑥대밭이 됐는데요. 마을 주택의 절반 이상이 매몰되고 항구에 4만 톤가량의 토사가 유입돼 조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죠.
마을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건 임시주택단지입니다. 아직 복구를 끝내지 못해 17가구의 주민들이 이곳에 지내고 있는데요. 임시거처에서의 생활은 어떨지 방문해봤습니다. 아이고, 예, 어머니. 지금 여기서의 생활 뭐 많이 불편하시죠? 아이고 불편하고 세상 우리도 이렇지만 우리 요 여태 요 할머니는 밤에 저 119 사람 손님과 밤에 들어가서 꺼내 왔으니 그 말 다 했지. 이제 또 곧 있으면 여름이고 또 태풍이 또 분명히 올 거고 한데 피해가 또 없어야 될 텐데 그죠? 바람이 있으실까요? 없어야지. 저 문제도 뭐 비가 운매 온다 하니 이 잘못하면 또 비에 우리가 쫓겨와 있는데 컨테이너 박스에 또 이 내려가면 이것도 우리가 어떡하나 우리 걱정했다요. 걱정하고 말도 못해. 마을 주민 대부분이 고령의 어르신이기 때문에 건강이 더욱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아이고 어머니 어떻게 요즘 좀 지내시는 건 어떠세요? 아주 집에 얼른 제가 갔으면 좋겠네. 이게 답답하고 입맛이 하나도 없어. 내가 죽다 살은 사람이라고. 그래 옷이 있나 뭐가 있나 시큰 벌벌 뜨고 물에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언제는 어떻게 죽는지 막 들들 떨리더라고. 그리고 내가 아이고 좋아 죽겠다 이렇게 하면 가만히 계시고 우리가 뜨뜻하게 해줄게 뜨뜻하게. 그때 이제 소방 이제 119 소방관들이 갔는데 못 가겠다 처음에 못 가겠다 두고 막 무리 넘쳤어. 너무 많이 넘쳐. 그래서 그러면 헬리콥터를 하든지 밧줄을 투입하든지 노모가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뭐 살기도 모른다 생사를 어떻게 가야 한다니까 고맙게도 소방관들이 들어갔어요. 정말 그분들이야말로 지금도 늘 우리 친구 모친인 엄마인데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너무 큰일 나셨다 진짜. 너무 감사해요. 예. 이제 우리 수재미들도 이제 안전이 돼가지고 생활하는 데는 선 곳에서 생활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은 굉장히 많죠. 하나 이제 재반 시설이 복구가 되게 되면 그에 들어가서 더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원대한 꿈은 다들 갖고 있습니다. 태풍 피해를 입은 지 벌써 8개월째입니다.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하지만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벌써 피해 복구가 끝나서 정상 운영에 들어간 곳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세한 이야기는 들어가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람리에 위치한 삼척 돌기해삼 종묘 배양장입니다. 2016년에 문을 열었는데요. 불과 4년 만에 태풍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아니 지금 들어왔을 때 느낌은 태풍 피해를 입었던 곳이라고는 지금 생각이 전혀 안 돼요. 너무 깔끔한데요? 저희가 작년에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피해 조사하고 점검해갖고 1차적으로 응급복구하고 그리고 올해는 그 예산을 5억 원 들여가지고 복구해갖고 완전히 복구가 지금 완료된 상황입니다. 그럼 여기는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 됐던 건가요? 저희가 작년에 1층이 침수되면서 해삼 140만 마리가 대량 폐사되고 토사하고 폐기물이 다량으로 유입되면서 요 수조, 그다음에 전기시설, 그다음 기계시설이 파손되는 등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어쨌든 그때 당시에는 좀 마음이 많이 심란하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그때 당시에 뭐 배양장이 일단은 심각한 상황이었는데 뭐 우선은 또 신남 마을 피해가 더 걱정스러웠어요. 근데 다행히 뭐 인명 피해도 없다고 하니까 안심이 됐지만 막상 또 피해 상황을 파악해 보니 진짜 어떻게 복구해야 될지 진짜 너무 막막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걸 앗아가 버린 태풍 미탁.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아직 일상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들이 걱정하는 건 다가오는 장마철입니다. 아직 복구가 끝나지 않아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빠른 복구와 철저한 대비로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길 바랍니다. 작년 태풍의 위력을 다시 한번 실감하게 합니다. 복구를 마친 곳도 있지만요. 아직 복구가 한창 진행 중인 곳도 있습니다. 가장 걱정이 되는 건 임시주택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이거든요. 이 어르신들 때문에 참 걱정이 크네요. 네, 날씨는 계속해서 점점 더 더워질 텐데 임시주택에서 또 지내셔야 되고 무더위를 견뎌내셔야 된다고 하니까 일단 어르신들의 건강이 너무 걱정이 되고요. 또 아까 말씀하시면서 비가 올 때마다 작년 태풍이 생각난다 하셨는데 그 얘기를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네, 꼼꼼하게 복구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지만요. 이 어르신들을 위해서 하루빨리 복구 작업에 더 속도가 붙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이 어르신들이 가장 편안한 당신들의 집에서 쉬시면서 일상으로 잘 복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이진 리포터가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오늘도 저희가 전해드린 소식이 또 여러분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앞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요, 이 코로나19와 더불어서 무더위까지 찾아오면서 정말 힘든 시기가 또다시 찾아올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인 거 다들 아시죠? 충분한 휴식도 취하시고 또 수분도 보충하시면서 건강한 여름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은 씨도 건강 챙기시고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내일 방송 예고 나갑니다. 먼저 호반의 도시 춘천의 댐 투어를 떠나보겠습니다. 소양강댐, 춘천댐, 의암댐 등 댐을 따라 즐기는 춘천의 풍경과 낭만 담아드리고요. 호국보훈의 달과 6.25 전쟁 70주년을 맞이해 우리 지역의 전쟁의 참상과 참전 용사들의 희생정신을 되새겨봅니다. 우리 지역의 전쟁의 흔적을 찾아보며 전쟁의 아픔을 겪었던 참전 유공자와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 담아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숨은 글자들을 찾아 특별한 문화기행을 떠나볼 텐데요. 영월 요선정안에 자리한 현판부터 원주 고파나 박물관에 전시된 문자도까지 고귀한 숨은 글자 찾기 여행 함께 즐겨보겠습니다. 요즘 스마트폰으로 영상을 오랜 시간 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용석 씨도 영상 많이 즐기시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막 늘어나다 보니까 네. 자연스럽게 이렇게 스마트폰 영상 들여다보는 시간도 덩달아 늘고 있어요. 이러다 보면요. 네. 목과 허리, 그리고 손목, 발목 등과 같은 근골격계 예.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특히나 20, 30대 경추, 척추 환자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이 근골격계 통증 같은 경우에는요, 미세한 손상이 쌓이면서 발생이 되는 건데, 요즘같이 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젊은 층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근골격계 건강 약화가 더 많이 젊은 층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래도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다 보면 스마트 기기를 많이 사용하는 시간도 덩달아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나쁜 자세와 나쁜 습관은 버려주시고요. 또 가벼운 스트레칭 운동으로 여러분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함께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 내일 이 시간에 더 풍성한 소식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